안녕하세요. 정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글 퍼블릭 데이터 활용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퍼블릭을 통해서요. 구글 퍼블릭 데이터라고 되어 있죠. 구글 퍼블릭 데이터를 통해서 이 빅데이터 분석 관련 시각화를 어떻게 시켜서 실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지를 한번 먼저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구글 퍼블릭 데이터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구글 퍼블릭 데이터 익스플로러라고 뜨죠. 자, 여기를 클릭하십니다. 자, 보시면 뭐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세계 개발 지표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볼게요. 세계 개발 지표를 클릭하시면은요. 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전 세계의 국가별 데이터가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 무료로 다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보고서를 쓴다든지 혹은 뭐 어떤 여러 각종 데이터 활용이 필요할 때에 데이터 어떻게 구하지 막 고민하실 경우가 많죠. 결국은 이 데이터 양질의 데이터를 어떻게 구하느냐가 가장 관건이거든요. 빅데이터 분석에 있어서는. 이런 것 사이트를 활용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좋은 데이터를 구해서 빅데이터 분석까지 자동으로 해주더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밑으로 쭉 한번 내려 보실게요. 자, 밑에부터 차곡차곡 올라가 볼까요? 자, 뭐 가장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수 있는 것 중에서 궁금한 것 무엇이 있을까요? 자, 먼저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쭉 한번 보면서요.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출산율을 한번 볼까요? 자, 출산율 클릭을 해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전 세계라 되어 있죠. 자, 전 세계의 출산율 데이터가 이렇게 표시가 바로 되죠. 그러니까 자료가 축적된 시점인 1960년도네요. 1960년도부터 지금 가장 최근 데이터는 현재 업로드가 2015년까지 보여지네요. 그죠? 그럼 2017년까지 올라가 있네요. 자, 2017년 평균 2.43명이라고 딱 나와지죠.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출산율이 2020년 기준으로 그죠? 인구 감소가 시작된 시점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출산율 또 인구 감소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부 시책을 어떻게 펼쳐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전 세계의 어떤 그 출산율 추이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봤던 것 중에서요. 휴대폰 가입 한번 볼까요? 예, 휴대폰 가입. 자, 전 세계 휴대폰 가입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스마트폰이 처음 나온 게 2007년도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 전후로 해서부터요. 바로 이 거의 45도 각도로 이렇게 급증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전 세계 가입 몇 명이 됐을까 한번 볼까요? 보시면 2018년 기준 얼마입니까? 약 10억이니까 79억 정도 되네요. 그죠? 맞습니까? 전 세계 인구가 75억 정도 되나요? 그렇게 따지면은 스마트폰의 개수가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지겠네요. 자, 그 다음에 출산율까지 했으면요. 또 한번 볼까요? 총 저축액을 한번 볼게요. 자, 총 저축액이 어디 있습니까? 총 저축액, GDP 대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나와지죠. 이 저축 하는 비율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특별히 이 전체 이 추세선을 보시면서 현격하게 높다든가, 그죠? 현격하게 낮다든가 하는 것을 잘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원인 파악을 또 이제 서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시고 보고서를요, 파워 BI에 체계적으로 딱 정리를 해서 이렇게 드리면 위에 분들이 평가하실 때 제대로 된 데이터, 이 어려운 데이터 어떻게 구했을까? 조금 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예, 바로 이 구글 퍼블릭 데이터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전 세계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고요. 바로 이러한 그 정보 검색 능력이 탁월해야 빅데이터 시대에 뭐 유능한 인재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2009년도 한번 보세요. 현격하게 낮죠. 평균 뭐 26.7점이 갔다가 23 이렇게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2009년 어떤 영향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로 2008년도에 있었던 뭐 전 세계 이 금융 위기를 겪고 2009년도에 이렇게 현격하게 떨어지지 않았을까? 뭐 그냥 제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자, 그다음에 뭐 쭉 우리가 도움될 만한 거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데이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보를 아시고 있으면 유익하게 필요할 때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죠. 전 세계적으로 자영업자 비율, 평균 비율 몇 퍼센트 나오는지를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영업 근로자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영업 근로자 여기 있네요. 자영업 근로자. 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자영업 비율이 점차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클릭을 해볼까요? 2018년 기준 전 세계는 47.9%로 뜨네요. 네. 그 다음에 쭉 한번 올려보면서요. 자, 실업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게 지금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렇게 화면이 흐릿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우리가 제일 상단으로 올라가서요. 자, 1인당 GDP 증가율을 한번 볼게요. 1인당 GDP 증가율. 자, 역시 2009년도에 보시면 급격하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반등되는, 그래서 이 곡선을 보시면 V자 모양이죠.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 트렌드 영역에서 바로 이 브이노믹스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저점을 찍었다가 점차 신장세로 돌아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시점이 바로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이렇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 약 1.84% 정도 증가가 되고 있네요. 물론 이제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이제 어떻게 바뀔지 전 세계의 데이터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뭐 최소 1년 뒤에나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의 데이터는 반영이 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의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셨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측 상단에 한번 보시면은요. 자, 지금 선은 선 차트라고 되어 있죠. 선 차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선 차트를 뭐 보기 좋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지만 나는 싫어. 그냥 막대로 할래.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전 세계의 데이터도 나오고요.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기본 내용으로 가서요. 자, 이제 GDP 증가율을 전 세계로 볼 것이 아니고 나는 특정 목적, 즉 내가 우리나라와 관련이 깊은 여러 주변 국가만 비교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요. 자, 전 세계 대신에요. 국가를 클릭하시면 되겠죠. 국가. 자, 그러면 마우스를 쭉 내리시면서 먼저 대한민국이 들어가야 되겠네. 그죠? 대한민국. 그 다음에 뭐 미국 정도는 들어가 줘야 되겠죠. 미국. 바로바로 반영이 이렇게 이루어지죠.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바로바로 이렇게 반영이 그래프로 표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파워 BI에서도 실제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그래서 금융 데이터 과거 삼성전자로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식 데이터를 다 모아와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실습을 하실 건데요. 중요한 건 결국은 데이터죠. 데이터를 내가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이렇게 공개되는 사이트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보다 조금 못 살 것 같은 베트남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베트남. 베트남은 이때부터네요. 1985년 이후로만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 이전엔 데이터 자체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웃 국가인 뭐 일본과 자, 일본을 한번 찾아볼게요. 일본. 그 다음에 뭐 중국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중국. 자, 이렇게 특정 5개 국가에 대한 GDP 증가율 보시면 뭐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시는 영역일 것 같은데 그죠? 자, 중국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쉽게 그래프로 보실 수가 있죠. 그다음에 베트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해외로 진출을 하는 상황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곳이 뭐 인도나 베트남 뭐 이런 국이죠. 이미 중국에서는 이제 경쟁력을 조금 잃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다변화를 전략을 세우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시면 뭐 꾸준히 그죠 성장 유지를 하고 있고요. 미국과 일본은 의외로요. 신흥국가에 비해서도 좀 처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성장세가 조금 둔화된 모양새가 아닌가 하는 것도 그래프만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본 역시나 뭐 잃어버린 과거 10년의 역사에서 경기 침체 국면을 사실은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뭐 아베노믹스나 뭐 이런 것 등을 통해서 반등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딱 이렇게 나와지죠. 결과는 그렇게 훌륭한 결과치를 낳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을 그래프만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이 구글에서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 다 해서 제공을 하는구나. 여러분들 이 빅데이터 분석 어떻게 하시겠어요? 엑셀에서는 절대 안 돌아갑니다. 데이터 양이 방대해지는 순간부터요. 엑셀로 구동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것을 파워 BI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R이나 파이썬에서는 가능합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말 그대로 이렇게 시각화 시킬 수 있는 기법입니다. 자, 이렇게 5개 국가별 이제 비교를 해봤으니까 자, 이것을 다른 걸로 바꿔보셔도 되죠. 자, 이렇게 바꿔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한번 더 볼게요. 자, 애니메이션 효과를 한번 더 볼게요. 어떻습니까? 화면상으로 지금 현재 변화 추이를 쫙 이렇게 보여주죠. 나중에 파워비아이에서 실제 이걸 다 구현하실 거예요. 이런 기능 등이 다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가능합니다. 뭐 너무 빨리 흘러가니까 뭐 잘 모르시겠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만 한번 쫙 빼볼게요. 이렇게요. 빼고 이렇게 다시 구현하시면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동영상을 통해서 보고서 쓸 때 밋밋하게 그냥 그래프만 또 하는 것보다는요. 가끔은 좀 이런 애니메이션도 좀 넣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이 미국과 비슷한 시점에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이 가능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지도의 표시 뭐 당연히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현재는 전 세계 지도 표시가 다 되고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면은요, 드래그를 하시면 내가 필요한 지역만 딱 비교가 되게끔 이렇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파워비아이에서 여러분들과 실습용으로는 코로나 현황 데이터를 가져와서요, 그것을 이렇게 지도에 표시해 보는 것으로 1차 연습을 하시겠습니다. 굳이 파워비아이를 안 하시더라도 지금 이렇게 구글 퍼블릭 데이터를 통해서도 이렇게 쉽게 보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분산 차트를 보시는 겁니다. 여기서는 풍선형 차트라고 되어 있죠. 여러 차트들의 각각의 그 목적이 다 다릅니다. 어떤 경우 내가 지금 현재 어떤 보고서를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형태의 차트를 활용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감을 익히셔야 돼요. 예. 물론 이것저것 막 클릭해 보시다 보면은 딱 되겠지만 각각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똑같겠죠. 뭐 대한민국 이런 식으로요. 드래그를 해서 좀 빼가지고 자, 애니메이션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예, 동일하게 작동이 되죠. 그죠? 자, 정지를 하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내가 1인당 GDP만 볼 것인가? 아니다. 다른 것과도 함께 좀 동시에 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시죠? 자, 그래서 무엇을 한번 해볼까요?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이 자, 출산율 아까 뭐 이야기했으니까 그죠? 예, 출산율이 어디 있습니까? 자, 출산율을 한번 볼까요? 예, 출산율을 내가 예를 들어서 X축에 넣겠다. 자, X축에. 자, 그래프를 보시면 출산율과 GDP 증가 간의 어떤 관계를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영역인데요. 즉 기업의 매출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즉 이제 우리가 독립 변수라고 표현합니다. 이 독립 변수가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뭐 종업원 수도 있을 거고죠. 뭐 가장 기본적인 매출액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광고비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광고비가 실제로 우리 기업의 매출액 신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을 때에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로 영향을 미칠까를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분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굳이 빅이라는 표현을 안 쓰셔도 회귀 분석을 통한 가시화를 시키시고 실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즉 미니멈 얼마, 맥시멈 어느 정도의 광고비를 투자를 해야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일정 비율의 매출액 신장을 이룰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쓰셔야 되죠. 이럴 때 가장 필요한 통계 분석 기법이 바로 회귀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변수들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많이 활용하셔야 되는 이러한 통계 솔루션이기 때문에 소개를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상황은 이제 출산율과 여러 국가들 간의 GDP 증가율을 지금 보고 계시죠. 자,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의 뭐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들쭉날쭉하면서 그죠? 실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이렇게 체크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쭉 뭐 비교를 한번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유익하다라고 또는 당장 내가 연구를 파트로서 한번 활용해 보겠다라고 싶은 것은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상 다 되었다고 한다면 자, 이것을 이제 활용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링크라고 되어 있죠. 자, 링크를 클릭해 보십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갈까요? 뭐 차트 옵션을 한번 보세요. 차트 옵션 보시면 뭐 풍선 크기, 궤적 표시 또는 뭐 색상 뭐 이런 것들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다양한 형태로 한번 바꾸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번 바꿔 보시고요. 자, 모든 것이 이제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 주소 어떻습니까? 긴 주소가 딱 뜨죠. 자, 긴 주소 역시 뭐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는 방법 잘 아시죠? 자, 이렇게 컨트롤 C를 하셔서 이 부분을 뭐 한글로 그냥 해놓을까요? 자, 한글에 뭐 자, 컨트롤 V. 자, 컨트롤 V 했습니다. 자, 엔터를 한번 치시면, 자, 이것을 또 뭐 링크 걸기 해서 그죠? 여러분들이 보고서 작성하실 때에, 실제, 세계은행에서 제공하는 지표상으로서는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라고 링크를 걸어서 바로, 여러분들이 실제 화면을 보여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이렇게 활용하셔도 되고요. 이 주소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끔찍하죠? 따라서 앞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셨을 바로 비틀기를 통해서 단 몇 자로 딱 줄여버리시고 그것을 링크 걸게끔 해주면은요 굉장히 보고서가 깔끔해집니다. 자,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유익한 정보로 시각화를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